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박사님도 오늘 모처럼 머리를 이렇게 묶고 오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너무 산뜻하시고 막 고맙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래요. 안 그래도 다른 분들도 다우라 게스트는 이제 동안과 귀여움이 약간 필수 조건인 건가? 라고 이렇게. 박사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여러 또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자, 그 와중에 또 박사님이 오시자마자 또 뼈 때리는 단호박 박사님이 또 되셨는데, 우리 한 분께서 빈센조 까나리님께서 우리 아가가 옹알이는 하는데 언제쯤 말을 할까요, 박사님? 이라고 하셨더니 박사님이 뭐라 하셨죠? 네, 그런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옹알이 할 때 행복하다, 예쁘다 하십시오. 그때가 좋은 거다. 언제쯤 말을 할까? 굳이 이렇게 앞당겨 네. 기다리지 마시고 옹알이 하는 그때를 좀 다시 돌아오지 않죠.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네. 우리 대수님께서는, 옹알이 그 후에 둘째, 셋째 낳으면 되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아내분과 진지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나님, 반갑습니다. 라고 주셨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쭈뽕이님, 경민님, 다들 또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박사님의 그 한 주는 근황이 좀 어떠셨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나요? 아니, 왜 근데 웃으시는 거예요, 박사님? 굉장히 힘드셨다라고 좀 추측이 됩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박사님? 네, 오늘은요, 유아와 아동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어린이를 대하는 어른의 마음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무엇이 훈육이고 무엇이 학대인지, 그리고 아동의 마음의 특성은 어떤지,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지나쳤던 그런 정보들을 짚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 주면 이제 어린이날이 또 있잖아요, 박사님. 네. 그리고 또 최근 들어 또 가슴 아팠던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2019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통계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41,388건. 엄청나죠? 네. 전년보다 13.7% 증가했고요. 올해는 조금 더 증가한 것으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발생 장소의 80%가 다른 곳이 아닌 집이었다고 하거든요.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이죠. 이게 너무 뼈아픈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아동학대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흔히 일어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전문가와 경찰뿐만 아니라 학교와 이웃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피해 아동의 발견율은 2019년에 3.8%, 그리고 2018년에는 3%로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 발견하는 데에는 여전히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건 주요 선진국, 미국이나 호주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수치입니다. 특히 대도시의 규모에서는 학대 아동 발견율이 굉장히 최하로 가는 그런 실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인구가 많고 그만큼 발생 건수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요 일부분만 발견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동 학대가 실제로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맞네요. 네. 전문가들은 학대 상황을 보고도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 가늠을 못하는 경우에는 일단 신고를 먼저 해라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학대 여부의 판단은 신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목격한 자는 어떤 신고하는 역할에서 충분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이게 체벌일까? 그러니까 어떤 부모의 정당한 훈육일까? 학대인가? 참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저만 해도 이제 부모한테 한 아이가 엄청 야단을 막 심하게 당해요. 그러면은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소위 훈육이라고 하는 이 부모나 어른의 손찌검 있죠. 네, 이 체벌, 손찌검은 과연 괜찮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체적 체벌과 신체적 학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도 정적 상관관계인데요. 이미 많은 연구들로 알려진 사실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부모가 아이를 신체적으로 체벌을 할수록 더 쉽게 학대로 발전할 수 있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체벌의 어떤 뭐랄까요 효과, 긍정적인 면 있으니까 했겠죠. 예, 그런 그 긍정적인 면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되면 그 효과는 부모의 말에 혹은 어른의 말에 아동이 즉각적으로 복종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네. 예, 매를 드는 부모가 두려워서 반응하는 아이의 복종이라는 건데 사실 이것은요 이미 부모나 어른과의 마음의 연대가 끊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정작 어른의 입장에서 매를 들게 하는 그런 어떤 타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이유를 아동은 절대 모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일단 맞으니까 그냥 수능은 하지만 부모님이 무슨 생각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일 뿐인 거예요. 예, 그냥 위협과 공포감의 조성일 뿐이다라고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성인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아이에게 화를 내는 거죠. 이 부모의 체벌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증거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체벌이 공격성과 학교 폭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사회적 그리고 발달, 정서, 인지 영역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체벌은요. 문제 행동을 줄이는 데에 효과가 전혀 없고요. 바람직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도 진짜 포인트 아닌가요, 박사님? 예. 그렇다면 제가 다시 질문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아이에게 과연 체벌을 해도 되느냐 다시 물을 수 있는 거죠.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데.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체벌이 아니라 학대인 거죠. 아이에게 손찌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벌이 아니고 학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듣는 분들 중에는 이제 어린 유년 시절이나 자랄 때 이거를 겪은 분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많은 경우가 학대였다라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나는 이거는 정당한 체벌이고 난 통제할 수 있어라고는 하긴 하지만 그런 체벌이 학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 체벌 자체가 일단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면에서 정말 무의미한 거라고 생각이 저도 들어요. 네. 근데 박사님, 우리나라에서 아까 전에 그 아동학대 비율이 또 높다라고도 하셨는데 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개인의 신체적 학대 경험 이것이 좀 많게는 미국보다 3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배나요? 그런 걸 경험했다라는 어떤 기억이나 어떤 경험이 외국에 비해서 우리는 한 3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문화에서 사는 건데요. 이건 우리나라의 좀 뿌리 깊은 손찌검이나 혹은 사랑의 매 같은 그런 이상한 문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거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각 문화에서 어떤 상황과 예들을 학대로 정의를 하는지 미국인과 한국인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설문을 해본 결과가 있는데요. 네네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과 가장 다른 결과를 보인 집단이 재밌게도 미국인이 아니라 같은 유전자를 가진 한국계 미국인이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그들은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건 어떤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인 거예요. 이걸 학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거고 그들은 학대라고 생각을 하고 자란 겁니다. 예, 이렇게 다른 거죠. 그렇군요. 예, 미국인 그 백인계 미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은 모두 신체적 학대를 한국인보다 훨씬 더 많이 언급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반대로 한국인은 그들보다 뭐랄까 신체적인 학대가 아니라 뭐 심리적 학대라든지 방임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학대다라고 인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네. 예. 모든 심각성의 척도에서 미국인은 한국인보다 신체적 형태의 학대를 유의하게 더 많이 언급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네. 이건 한국인에게 뭐 사랑의 매라든지 부모가 때릴 수 있다라든지 하는 그런 신체적 체벌이 사회적인 규범으로 더욱 통용되고 이해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약간 가볍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네.
그만큼 한국 문화에서는 이 손찌검과 같은 신체적인 공격과 폭력을 학대라고 여기지 않고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지금도 아직도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네. 사실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많은 아동 학대에도 영향을 미쳤겠네요, 박사님. 네, 맞아요. 이런 사회 문화 안에서 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 정인이 사건 이후에 폐지된 민법이 있는데요. 네네. 그게 자녀 징계권이라는 겁니다. 오. 부모의 올바른 가치와 도덕성 그리고 원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할 역할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치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사회가 아동인 자녀에 대해서 신체적인 어떤 제지나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있고요. 그리고 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훈육은 할 수 있지만 체벌은 진짜 이제는 아닌 시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이제는 말도 안 되는 것이 되고 있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 유튜브에서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네요라는 분도 계셨는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하는 그리고 이제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알고 좀 반성하고 좀 돌려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네, 퀴즈 내보겠습니다. 예. 1920년에 방정환 선생님이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1번이요? 어린이, 2번? 어른. 네. 오늘은 솔직히 오답 좀 쉽게 내셨겠다. 그렇죠? 항상 쉽다니까요. 항상 쉬웠습니다. 네, 가정의 달이 다가오는 5월. 네, 이곤 박사님과 마음 실험실 오늘은 이 어린이, 아동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정말 쉬운 퀴즈였고요. 그리고 되게 좋았던 거는 정답을 주시면서 여러분 댁내에 있는 우리 이 친구들 사진이 또 많이 왔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정답이 뭐죠, 박사님? 네, 정답은 1번 어린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우리가 그 젊은이, 뭐 늙은이 할 때 그 전미사 이를 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 붙인다는 자체가 되게 존중하는 의미였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뭐 줄이니등 이렇게 쓰는 게 사실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저는 반대합니다. 맞아요, 네, 쓰면 맞아요. 안 되는 쓸수록 어린이라는 단어의 이 존중감을 없애는 느낌이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삼가야 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어린이란 단어는 존중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집에 계시는 우리 어린이님들 사진이 오고 있는데 2901님 어린이도 너무 예쁩니다, 진짜. 어린이를 키우는 어른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바르게 키우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 양갈래 따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데 그 어릴 때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머리 하면은. 그리고 7842님도 우리 아직은 어린이라 하기는 조금 어린 우리 친구 사진 주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요즘 뉴스 보면은 참 마음 아픈 뉴스가 많던데 학대가 없어지고 아이들이 마음 편히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0790님. 그리고 0522님도 학대 뉴스가 나오면은 여러 날 마감이 너무 힘듭니다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는 말이 있죠. 이게 그 노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뛰어 자라난다. 하지마. 다디 하지마. 감사해요. 멈춰주셔가지고 저를 제어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다. 예. 저는 이렇게 낭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는 미래의 자원이니까 잘 보살펴야 되죠.라고 하셨고 박사님이 이렇게 빨리 말씀하시는 거는 거의 처음 들었다. 다급하게. 네. 수습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판단이 빠르셨어요. 자, 저 어린이 정답 주신 분들 가운데 3007님께 상품 챙겨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나저나 박사님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중에도 이 학대 뉴스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아동학대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주변인, 우리 같은 주변인들의 역할도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실제로 좀 그런 장면을 목격하거나 마주쳤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고 항상
항상. 네, 예. 그렇습니다. 이 학대 아동을 마주칠 때 행동 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전문가들의 조언을 수렴을 해서 이를 간략히 요약해서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주친 아동이 피해 아동으로 의심이 될 때는 다급하게 묻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아동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는 심리적으로 보호감을 느끼고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 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힘을 갖거든요. 네. 피해 아동은 대부분 부모를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있는 양가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체벌이 잘못되었다고 이해하기가 아동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례들을 보면 아동이 오히려 아빠나 엄마를 나쁘게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학대 아동은 낯선 사람에게 자초지정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 우선은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시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 뒤에 말을 걸어서 정보를 얻어야 한다. 이게 처음 지침입니다. 막 다그치는 안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직접적인 질문은 좀 피해야 하는데요. 아동 진술이 법적 판단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화를 유의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대답하지 않으면 억지로 묻지 마시고 네. 나중에 이런 건 전문가와 인터뷰하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 아동으로 추정되는 아동을 보호하게 됐을 때 부모를 찾지 말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우선 기관에 신고부터 하시고요. 신고가 늦어질수록 그리고 망설이실수록 아이는 더 큰 고통에 빠진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아이에게 너무 섣불리 뭔가를 물어보거나 답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도록 좀 보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박사님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신고가 이게 또 소용이 있을까? 그리고 남의 집 일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신고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인식을 일단 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알고 지낸 이웃이나 지인이 가해자로 의심이 되고 또 증거가 없을 때 누구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신고자의 신고와 신원은 반드시 비밀로 보장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부담스럽고 두렵다면 만약에 내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네.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뭐 대한아동방지협회라고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기관에 제보를 해서 대신 신고를 하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것도 요청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네,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지만 뭐 무죄 판정이 나오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소송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신고 자체만으로 이는 성립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무고죄는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거짓으로 고소한 경우에만 고소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어떤 부분이 의심돼서 신고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절대 뭐 명예훼손이나 무고죄가 성립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신고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혀 아니고요. 이러한 자신의 어떤 신고로 누군가의 가정을 깨뜨리게 될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많이 느끼시죠. 네, 하지만 신고받은 아동이 명백하게 위험에 처한 상황이 아닌 한 바로 분리돼서 시설에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신고라는 건 조사를 받도록 요청하는 것뿐이에요. 네. 만약에 학대가 의심되는 어떤 직감이 온다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거다. 바른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고를 해서 아이에게 있을지 모르는 어떤 그 잠재적인 어떤 해로움을 막는 일이 잘못 신고를 해서 미안한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신고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내가 기울인 어떤 관심과 신고로 잠재적인 학대 부모가 그 행동에 대한 경계와 그리고 경고를 받게 하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몰랐을 거예요. 이게 학대인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 몰랐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 신고를 해주시면 경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게 된다는 거죠. 네. 그걸 유도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한 괜찮은 신고, 이제 바르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한 아이의 인생을 우리가 또 치유를 해줄 수 있고 건져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물론 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이거 잘못 본 거라면은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라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실수들이 또 하다 보면은
맞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때 이득이 훨씬 높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SNS를 보면은 해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아동학대 느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봤을 때 주변에서 신고를 당해서 네, 경찰이 며칠째 지켜보고 있더라 이런 거 가끔 경고를 받죠. 있거든요. 네, 네, 그럼요. 근데 그걸로 불쾌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이만큼 아동 인권이 챙겨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배우는 하셔야- 거예요. 이렇게 어.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는 거죠. 부모도 배우는 거죠. 모를 수 있죠.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요. 맞아. 예. 맞아. 지적받을 수 있다라는 거. 네. 예. 자, 어쨌든 지금 점점 저는 느끼는 게 우리가 약간 학대 아동을 좀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좀 있어야겠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박사님.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아이 몸에 멍이나 상처 등의 어떤 외상이 보여서 학대 정황이 쉽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것도 흔하죠. 울음이나 비명이 들리는 경우에 아동이 위축되어 있거나 실수에 대해서 과잉 반응하는 오,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에는 좀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거나 아이가 맨발로 서성이는 경우, 그리고 나이에 맞지 않은 어떤 성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모두 학대 피해 의심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정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어떤 특례법 조항을 살펴보면요.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의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안도 있습니다. 그 보호받는 법안이 있으니까 어떤 정황이나 조짐이 보일 때는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유심히 들여다보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자 의무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지금 뭐 아동학대 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주 큰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5346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참 폭행죄랑 같은 건데 다만 내 아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7648님. 그니까요. 이 가정에서 80%가 일어난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 수치인 것 같아요. 자, 안타까운 이야기 와중에 우리의 또 역할과 의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안녕하신가영의 우울한 날들의 최선을 다해줘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또 보내주세요. 자, 오늘은 아동학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어른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근데요. 이렇게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들이 안타깝게 되게 많은데 그 유년기의 경험이 사실 삶의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가정학대는 대물림 된다 뭐 이런 말도 할 때가 있는데 네.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걸 좀 기억을 해야 될까요? 이 아동학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굉장히 좀 원초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대의 어떤 그 정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상대 어른이 그 어른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네. 근데 아이들은 어른이 상당히 쉽게 손을 댄단 말이죠. 손찌검을 한단 말이죠. 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그 손찌검을 하게끔 되는 사람이 약자에게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 약한 잘못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 있거든요. 손찌검을 할 수 있는 상대니까 한다는 하는 거죠. 예. 그 반항을 하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 물리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학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학대를 당했더라도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삶을 반듯하게 살았으면 이 회복 탄력성이 발현돼서 과거의 경험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회복 거죠. 탄력성. 네. 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발판 삼아 더욱 성장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일화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죠. 네. 이 회복 탄력성은 어린 시절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이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성인이 되는 것을 관찰을 해보고 그 아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 어떤 요인들이 무엇일까를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찾아낸
찾아낸 힘입니다. 오. 이후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탄력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분되기보다 탄력성이라는 것은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힘이더라는 걸 찾았고요. 네. 학습되고 개발될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모두는 이 탄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패와 역경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내면의 어떤 적응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네. 비록 어린 시절에 힘든 환경 가운데 자랐다 하더라도 누구라도 그런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오히려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회복 탄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다. 거. 네. 예. 또한 학대와 방임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도 모든 학대당한 아이들이 학대 부모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고요. 학대 아동이 부모에게 당했던 폭력을 정당화하면서 성인이 된 후에 자식을 학대할 확률이 높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히려 자기가 겪은 것을 자기 아이가 겪지 않도록 강한 동기를 가진 부모가 훨씬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라는 예, 거죠. 그걸 발판 삼아서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음. 강한 동기를 가진 부모는 곧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관심과 모두의 노력으로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어른이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모두의 노력, 네,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학대를 당하면은 학대를 또 하게 된다라고 말을 삼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상처가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퀴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에 문자에서 이미 이걸 언급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박사님과 통했다 싶었어요. 문제를 잘 낸 건가요? 예측이 유출된 가능하다는 건가요? 자, 문제 뭔가요? 네, 이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름답기만 한 것으로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폭력이라는 뜻을 전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이요. 입니다. 2번은요? 손입니다. 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손으로도 때리지 말라. 어떤 게 정답일까요, 여러분? 아시겠는 분, 샵 1057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 드는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볼빨간 사춘기에 프리지어 듣는 동안 정답 받아볼게요. 샵 1057 단문 50원 드는 문자로 기다립니다. 아주 솔직히 그냥 네가 참 좋아. 자, 코너 속 코너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박사님이 뭐 한 콘텐츠를 또 추천해 주실 텐데요. 오늘은 책이네요, 박사님. 아, 이 책 추천은 참 네. 어렵습니다. 부담. 본인의 책이 있어갖고. 다음에 한번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한번 듣고 오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한번. 이고은 씨가 쓰신 무슨 책이다 이렇게 한번. 이건 네. 진짜 네.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네, 여러분들께 또 좀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선생님의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이 괜찮더라고요. 이거 너무 그래서 좋더라고요, 네, 진짜. 예. 어린이에 대해 생각할수록 우리의 세계는 넓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몸이 네. 작고. 그래서 횡단보도 건널 때 손을 드는 이유가 운전자에게 보이라고 손을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집도 작고 또 목소리도 작아요. 목소리도 맞아요. 작는데요. 그런 걸 보는 눈을 넓히면 세상이 넓어진다라는 그런 취지의 책이고 양육이나 교육 그리고 돌봄과 같은 어린이와 관련된 직업을 맡고 계신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곁에 어린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예, 잊어버리는데요. 이 책을 한번 보시면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10년 정도의 이 어린이 책 편집자로 일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독서교실에서 어린이들과 책을 읽는 김소영 선생님이 어린이의 존재를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문체로 에세이를 엮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책은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오히려 재밌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못 봤던 어린이들의 어떤 마음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롭다 싶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어린이였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린이였고요. 또 어린이가 아니었던 어른은 없습니다. 예, 맞아요, 이걸 맞아요. 예, 기억을 해주시면 어린이가 훨씬 더 우리가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한때는 다 누군가의 어린이였다 인 것 같고요. 참 이게 뭐랄까요, 훌륭한 어른의 또 시선으로 따뜻하게 담아낸 어린이들의 세계가 너무 풍성하고 다양하고 우리는 단순히 약간 어리다라는 표현을 조금 안 좋게 쓸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리다라는 거, 어린이라는 어떤 존재라는 거에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된 책이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책 추천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아까 드렸던 두 번째 퀴즈 정답은 1번 꼬치였죠. 네네. 여러분 체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네,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 정답자 중에는 5046님께 상품 챙겨드릴게요. 박사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